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중간고사 통계 중간고사 하나 보고 오늘 저녁에 대학원 입시 원서를 내는 와중에 짬을 내서 건강 관련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인 호메시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메시스는 저도 생소했던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매기 효과랑 어찌 보면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게 간헐적 단식은 물론이고 만성 질환 그걸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한 시간이 좀 짧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이게 좋은 내용이니까 빨리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제가 시험과 입시원서 준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책은 경북대학교 그 예방의학과 교수죠. 이덕희 교수가 여러 명의 그러니까 5천 명 이상을 7년, 어떤 데는 5년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7년이라고 돼 있는데 책에는 5년이라고 돼 있고 기사엔 7년으로 되는 거 봐서 아마 기사가 나중에 나온 걸 거고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읽은 지 됐거든요. 그리고 이 교수가 쓴 지도 좀 됐을 거고요. 아마 7년 동안 5천 명을 쭉 조사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5년이든 7년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한 사항인데 이게 나이가 증가할수록 GGT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사실 별게 아니에요. 확실히 중요한 게 뭔지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 여기 나오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체내 유기 오염 물질이 농축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GGT가 증가하면은 당뇨나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뭐 모든 의학자들이면 아는 상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비만이 만성 질환을 발생시킨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비만에도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호리호리한데도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만과 GDP가 증가할 때 만성 질환이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걸 알았고 그 GDP가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것까지 알아냈거든요. 그게 체내 유기 오염 물질인데 이걸 영어로 PO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제는 간단해요. 성인이 되면은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죠? 활동 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죠.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노는데 나이가 들면은 뛰어놀지는 않죠.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성장기들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적게 먹지 않는 이상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 있고 그거는 뱃살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POP가 여기는 뒤에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POP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의 농축이 되거든요. 지방이 농축이 되니까 결국은 POP가 증가하고 GGT가 증가하면 당뇨나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현미 채식 위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육식은 한다면 뭐 하루 한 번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운동으로 배출하자는 건데 이건 담즙이 나와야 그 POP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간헐적 단식과 파이토케미컬은 화려한 색깔의 뭐 예를 들면 뭐 포도, 황, 엽록소가 있는 초록색, 뭐 그리고 뭐죠? 그 토마토,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메시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메시스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 몸에서 자극을 하거든요. 반응을 내요. 그걸 제거하려고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외부 자극 노출이 작은 상태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그게 증가하면은
이 그래프처럼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어 독일 양리학자가 19 세기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효모에 독을 넣으면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장이 촉진된답니다. 작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많으면 죽죠, 당연히. 그리고 20 세기에 돼서 이거를 호메시스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인제 얼마까지가 좋은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건강검진을 분석을 해서 연령 상승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는 거를 알아서 그거를 비만과 질병 사이에 중간에 GDP가 있다는 거를 갖다가 발견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내려고 3년 동안을 뒤져봤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이거는 누구죠? 해리포터가 거절 엄청나게 많이 당한 거랑 비슷하죠. 그러다 한 군데 겨우 싣고 미국 연수 갈 기회가 생겼대요. 뭐 교환 교수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거기 가 있는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자료를 분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료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미국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 혈액 분석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명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2억이 든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그 건강 협회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료 가지고 똑같은 방법이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쓸 수 있었겠죠. 예전에는 오래 걸렸지만 여긴 자료도 분석돼 있고 어떤 메소드로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료만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논문을 썼대요. 마치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듯이. 핸델이 메시아 작곡할 때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작곡을 했다고 그러죠. 마치 신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것처럼 이 교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논문은 한 달 만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GGT하고 어 뭐죠? 그 비만 만성 질환 그 사이에 POP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GT하고 POP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처럼 의학 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단어거든요. 물론 GGT는 뭐죠? 어, 연령 매년마다 하는 건강 검진 검사 혹은 뭐 회사에 다닌다면은 젊은 경우에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죠. 거기에 보면 간 수치에 나오기도 하고, POP는 환경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먼저 POP,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 영어로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다이옥신, 이게 나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완전 연소할 때 나타나는 거고, DDP는 예전에 뭐죠? 살충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때 미군들이 DDP로 막 뿌려가지고 피난민들 이를 죽였던 사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어디서 봤냐면은 어, 한국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어, 영화도 그 영화로도 돼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고요. PCB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타민 C는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은 바로 배출이 되거든요. 이건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지용성 비타민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PO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농축이 되고, 그리고 먹이사슬 중에서도 상위에는 인간 같은 경우는 다 먹잖아요. 그게 농축될수록 사슬에서 위로 올수록 농축도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그 젖으로부터 이 POP를 받아서 농축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모유보다는 우유가 나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육식도 하지만 소는, 물론 소도 나름이겠죠. 사료를 먹는 소는 조금 안 좋지만
풀을 먹는 소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소는 풀을 먹는 소의 젖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염소 같은 게 되겠죠. 염소는 사료 먹인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염소는 풀을 먹어서 자라니까 염소 젖을 먹으면 적어도 POP가 농축은 되겠지만 중간에 생략이 되죠. 육식을 하질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POP가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특별한 발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DDP를 발견했던 화학자는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쓰이다가 1980년도부터는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체 축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미 그 60년 동안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가 있어서 줄어들긴 하는데 당분간은 적어도 우리가 살 동안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GGT는 감마 글루타밀 전이 효소라는 건데 영어로 얘기 그대로네요.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포레이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간이나 다른 어떤 세포가 손상될 때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GDT 수치가 높으면 간이나 다른 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로 보는데 어, 이 이덕희 교수가 발견한 것은 살아가면서 살아간 날이 늘어갈수록 POP가 농축되고 특히 이제 지방, 뱃살이 많은 사람들은 POP 농축이 좀 더 많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GDP가 증가하게 되면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POP 없이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연에 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덕기 교수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POP를 배출해 보자. 그래서 노력을 했던 게 건강보조식품을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우리가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비싸죠. 그래서 다른 클로레라나 스퀄렌 식용 숯 같은 거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지속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통곡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통곡물을 먹으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뭐죠? 통곡물이라는 거는 껍질을 까지 않았다는 거지 현미처럼. 그래서 어, 여기에 배출이 좀 쉬워지고 이게 채식이기 때문에 어, 그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이 적게 되기도 하고 배출도 잘 됩니다. 현미나 뭐 과일, 채소 같은 걸 먹으면은 변비가 좀 적게 걸리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동물을 육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성장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가급적이면 식물을 많이 먹고 식물 중에서도 파이토케미칼인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할 겁니다. 육식은 담즙이 많이 분비돼야 이 POP 배출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즙도 계속하면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를 하면은 육식을 하면 담즙이 분비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로 몰아서 먹고 싶으면 몰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시켜드린 것처럼 채식을 한 소가 옥수수 샤를 먹은 소보다 오메가3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자체가 오메가6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고기에도 오메가6가 많아지는데 만약 풀을 먹는 소의 고기라면 오메가3가 훨씬 더 많고 이게 더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호메시스가 답인데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책의 제목을 호메시스라고 했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여기 보신 것처럼 초록색, 빨강색, 뭐 오렌지색, 오렌지죠. 뭐 포도색, 뭐 이런 식으로
현란한 색의 자연 화합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왜 생겼냐면은 이 과일들도 우리나 아니면 동물한테 먹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이 존속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씨를 퍼뜨리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들이 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어떤 약간의 독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이 호메시스에 의하면은 작은 양의 독소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토마토, 마늘, 당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는 좋은 거지만 급격한 건 좋지가 않대요. 왜냐면은 POP가 뱃살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뱃살이 준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만 나오는 게 아니고 POP도 배출이 되는 거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급격하게 줄면 혈중 POP 농도가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갑자기 줄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단월적 단식하고 겹치는 건데요. 코넬대 실험 주의 결과는 수명 연장되고 만성 질환이 감소했다는 거랑 영장류 실험 결과에는 간헐적 단식이 만성 질환을 감소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세포, 노화세포겠죠. 노화세포를 분해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식물성 오메가 3를 섭취하고 소고기, 풀을 먹는 소고기를 섭취해서 오메가 3를 먹는 것도 사료를 먹는 소고기보다는 낫지만 그거보다는 식물성 오메가 3가 좋고 그리고 비만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한번 읽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호메시스란 내용은 이 이름 자체는 좀 뭐랄까 생소한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할 때 자기보다 자기 원래 뭐죠 근육 능력보다 적게 하면 그게 운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벅차게 해야 운동 근육이 약간 손상이 되면서 그걸 복구하면서 더 근육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뭘 배울 때도 잘 알고 있는 거를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죠. 하지만 내 수준보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걸 공부를 하면은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호메시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여러분한테 충고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북유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